내향적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직업을 선택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생 쓸 돈을 다 벌고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연매출 55억의 회사 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80%가 내향성이란 연구 결과가 있고 전 세계의 리더들 중에 40%가 내향성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링컨, 빌 게이츠, 덩다르크는 모두 내향인이에요. 내향성은 고쳐야 할 단점일까요? 저는 제가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직업을 선택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내향인은 도파민이 주는 신경적 흥분에 민감해서 적은 양의 외부 자극으로도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래서 차분한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뿐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영업이나 인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사도록 만들었어요. 지금은 며칠을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갈 때가 많은 집순이고 사람도 몇 주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예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면 뭔가를 깊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향인은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한 분야에 깊게 집중할 수 있어요. 정상급 운동선수의 89%는 내향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향인은 한 분야를 지겹도록 드립할 수 있는 뇌 구조를 타고난 거예요. 이걸 잘 살리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영화 보자 놀러 가자 할 때도 혼자 집에 와서 덕후처럼 컴퓨터만 했어요. 페이클럽 동호회 꾸미려고 HTML 공부하고 웹사이트나 영상, 프로그램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실력이 쌓이니까 쇼핑몰 사업을 남들보다는 쉽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내향인은 한 분야에서 반딧불 방을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그 반딧불 방을 이용해서 다른 방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웹 기술을 이용해서 쇼핑몰이나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요. 반딧불 개념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걸 지루하지 않게 오래 붙잡고 있는지 관찰해보고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크몽의 전자책 카테고리에 가면 다양한 노하우를 팔고 있는데요. 그걸 쭉 보시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내향인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말로 포장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TV에 내 또래 성공한 사업가가 나와서 강연을 하거나 유명해지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방송에 나가고 무대에서 주목받는 건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업도 제가 주목받는다고 해서 더 잘 되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은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낸 산삼이 발견됐을 때는 더 진한 향을 내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요. 5명이 매달 모이는 사업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계세요. 코스닥 상장도 2번 하셨고 지금은 엑시투에 엔젤 투자랑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 제가 모임에 갔을 때는 여자라서 몇 번 나오다 말겠지, 사업은 제대로 하려나? 하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꾸준히 나가서 대화를 한 지 한 1년쯤 지났나? 어느 날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특해 하시면서 CEO 선배들 앞에서 강연할 자리도 만들어주셨어요. 당연히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잘 못하니까 끙끙대면서 고민을 했죠. 저는 발표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스크립트를 써서 안 틀릴 때까지 달달 외웁니다.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영상으로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리허설을 수십 번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내향인은 상대방의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관객의 리액션이 좋지 않으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잘해줄 사람을 앞에 앉히고 그 사람만 보면서 했어요. 처음엔 좀 떨렸지만 발표가 연습한 대로 순조롭게 되니까 곧 안정이 되면서 준비한 대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과정을 새끼 찾기라고 불러요. 꼭 내비대로만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꼬불꼬불 둘러가는 것 같지만 새길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길이 막혀있다 싶으면 계속 새길을 찾아가면서 반딧불을 쌓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세요. 알리지 않으면 묻힙니다. 내향인은 과소평가받기가 쉬워요. 굳이 내 장점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점은 꼭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의 마케팅은 필요합니다. 내 자랑을 하고 생색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알리면 됩니다. 아마 자신을 드러내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멋진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내향인은 말하는 데 신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합니다. 저도
말보다는 글이 편해서 블로그에 해왔던 일들을 글로 썼고, 유튜브도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 스크립트를 며칠 꼬박 걸려서 적은 다음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는 걸 연습했어요. 제가 발음도 안 좋다고 했었죠. 보완하기 위해서 자막과 효과음을 넣고 발음 연습도 꾸준히 했더니 말을 잘한다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이든 새끼를 잇고 새끼를 찾으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내향인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남들 앞에 서는 걸 잘 못하지만 반장이나 동아리 회장도 했고 지금도 2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리더예요. 내향인은 사람에 대한 특성을 잘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직무를 줄 수 있어요. 말하는 것보다 경청을 더 잘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디테일한 개선도 더 잘할 수 있고요. 회사 시스템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었어요. 고객들을 응대하는 게 어려워서 직원을 뽑는 비용이 들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을 택했거든요. 대신 내가 잘하는 마케팅이나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위임하는 노하우가 생기면서 점점 제가 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결국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하고 사장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향인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팁을 드릴게요. 내향인들의 직업과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꼭 혼자서 일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상담사, 교사, 간호사 등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도 많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상담원이나 가게 종업원처럼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대화가 오가고 무의미한 상호작용을 하는 직업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내향인이라면 친구들과 떠는 수다가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혼자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도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하는 업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이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술 같은 거라서 연습을 할수록 늡니다. 어렸을 때 다들 피아노 한 번씩은 배우셨죠? 한동안 안 치다가 오랜만에 치려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정도 연습하다 보면 다시 감을 잡고 어느새 실력이 늘어있잖아요. 대인관계도 똑같아요. 사람을 안 만나면 대화 스킬이 늘 수가 없어요. 저도 시골에 있다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의 말을 뭐라고 대꿔야 할지도 잘 안 떠오르고 어리버릿하는데 한창 사람을 많이 만날 때는 능숙하게 또 잘 돼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랑 리액션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당히는 잘하게 됩니다. 적당히만 하면 되잖아요. 집에 와서 이 말은 하지 말걸. 이불킥은 몇 번 하겠지만 다음번엔 안 하면 돼요. 어차피 듣는 사람은 기억도 못합니다. 이 영상이 내향적인 성격이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사고의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딧불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꼭 새끼를 찾아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